코로나로 시국이 좋지 않을 때 일을 그만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이 사연 채널에서 사람 사는 이야기 들으면서 많이 공감을 하고 기운을 냈습니다. 저도 남 못지않게 기가 막힌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지금은 다시 여행을 오가는 분들이 많이 들어서 일을 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즐거워요. 작년 하반기부터 많이 바빠졌지만 요즘에도 이곳에 올라오는 사연들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한번 써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퇴근도 하지 않고 혼자 사무실에 남아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저는 중학교 때까지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버스 운전기사를 하시면서 남는 시간에는 트럭 운전도 하시고 틈틈이 막노동, 도배일도 하셨습니다.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면 뭐든 다 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오직 저를 잘 키워주시고 싶은 마음에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셨던 겁니다. 저는 기억하는 어린 시절의 순간부터 어머니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빠와 둘이 사는 게 저는 자연스러웠고 엄마를 그리워한 적이 없어요. 초등학생이 되면서 다른 친구들에게는 엄마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빠, 난 왜 엄마가 없어? 애들 다 엄마 있다고 손들었는데 나만 못 들었어. 그게 엄마는 지금 천국에 가 있어. 그래서 우리 옆에는 없지만 우리 딸 은주 곁에서 항상 지켜주고 있을 거야. 아, 정말? 그렇구나. 아버지는 어머니 이야기를 물을 때면 어쩐지 기운이 축 떨어지고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어머니에 대한 걸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나이 9살 설 명절에 시골 할머니 댁에 갔던 때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몇 년 만에 찾아간 시골이라 할머니는 아버지에게 핀잔을 주셨고 그러다가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쟤 하나 키우는 게 그렇게 힘드냐? 너 새장가 가라. 제가 있어서 장가가기 힘들면 나한테 맡겨. 지 엄마 죽이고 태어난 애라 너도 재수온 붙은 거 아니야. 엄마는... 아니 애 드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은주 덕분에 살고 있어요. 아니면 진작에... 아휴, 속상해. 그때 내가 끝까지 반대를 했어야 됐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릿속이 띵해졌습니다. 저 때문에 엄마가 죽었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내 엄마가 왜 나 때문에 죽어요? 그러자 아버지 눈이 휘둥그레졌고 막을 새도 없이 할머니가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나 타가 죽었으니까 네가 죽인 거지. 아들도 아니고 딸인데 시애미가 지으라면 지을 것이지. 그렇게 고집을 부려서 나와서는 그렇게 비명 행사를 해버리고 다 지 엿보지 뭐. 할머니의 말에 아버지는 바로 화를 내셨고 그 길로 저를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위기 전환을 위해 아버지가 이런저런 걸 저에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 때문이구나. 내가 엄마를 죽이고 태어난 거구나. 은주야, 그런 거 아니야. 할머니가 아빠 때문에 화가 나서 그렇게 말한 거야. 엄마는 원래 건강이 안 좋았어. 그럴 수 있는 일이 벌어진 것뿐이야. 그래도 나 안 낳았으면 죽지 않았을 거잖아. 그걸 알면서도 우리 은주를 지키고 싶었던 거야. 은주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아빠한테 신신당부를 했어. 아이 잘 키워달라고. 은주가 크면 이 말도 전해달라고 했어. 엄마가 옆에 없어서 미안하다고. 하늘나라에서 지켜주겠다고.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눈물을 그때 처음 봤어요. 한동안은 모든 게 제 탓이라는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엄마도 아빠도 이러고 있는 저를 보면 많이 속상하실 거라는 생각에 엄마 몫까지 열심히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엄마 생각하면서 울지 말고 웃어요. 엄마는 우리가 그러길 바랄 거야. 나도 엄마 몫까지 열심히 행복하게 살래요. 그래, 우리 딸 은주 역시 씩씩하다니까. 아버지는 워낙에 사람 좋은 분이라서 사기도 당하신 적이 있어요. 저희는 항상 월세집을 전전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아버지를 원망한 적이 없어요. 가정 형편은 어려웠지만 아버지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며 저를 사랑하는지 다 알 수 있었으니까요. 중학교 시절 저는 왕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없었어요. 이년은 애미도 없는 게 자존심을 세서. 야, 눈 안 깔아? 이런 년은 그냥 밟아줘야 한다니까? 그런 식으로 저를 타겟으로 잡아서 괴롭혔지만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악으로 깡으로 그 괴롭힘을 이겨냈어요. 걔들이 원하는 대로 주눅 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중학교 1, 2학년 동안 저를 왕따시키고 괴롭히던 애들도 학을 떼며 물러섰습니다. 애들의 괴롭힘보다 무서웠던 건 아버지가 제 곁에서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아버지 얼굴이 피투성이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아주머니 부축을 받으며 들어왔어요. 아빠, 얼굴이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아줌마는 누구세요? 제 물음에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같이 온 아줌마가 대신 대답해 줬습니다. 나는 너희 아빠 회사 동료야. 버스 기사하고 있는데 너희 아빠가 술 취한 손님한테 맞았어. 그 못된 놈은 도망가 버렸어. 아버지는 운전을 하다가 술에 취한 손님에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운전대를 놓으면 위험해지니까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대요. 다른 사람들은 제 일이 아니라고 다 퇴근을 했는데 아주머니께서 저희 아버지를 보시고 와주신 겁니다. 병원에 가자니깐 딸이 기다린다고 어찌나 고집을 피우던지. 명선씨, 이제 그만 가봐요. 고마웠어요. 가긴 어딜 가요. 내가 사온 연고랑 붕대로 임시방편 치료하고 갈 테니까 가만히 있어요. 내가 보건소에서도 일해봐서 이런 건 껌이야. 아주머니는 그렇게 저희 아버지를 치료해 주셨고 저에게 농담도 던지셨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있으니까 어쩐지 집안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든든했어요. 그날 이후로도 저는 자주 아주머니의 안부를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명선 아줌마는 잘 지내셔? 뭐 잘 지내겠지. 그 여자도 참 사정이 딱해. 혈혈 단신 혼자서 고된 일은 다 하고. 왜? 아줌마는 가족이 없어? 그렇대. 아줌마한테 새엄마가 생겼는데 자기를 쫓아냈대. 그럼 아줌마한테 우리가 가족이 되는 건 어때? 저는 그렇게 해맑게 물었고 아버지는 귀까지 빨개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도 당시에 아줌마한테 호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니면 저 모르게 이미 두 분이 만나고 계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날 이후로 아주머니와 쇼핑도 가고 고등학교 교복도 같이 고르러 다녔습니다. 상인분들이 저와 아주머니를 보며 모녀 사이라고 오해할 때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아니라고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모녀가 똑 닮았네. 보기 좋아요. 우리 딸은 사춘기라서 나랑 다니려고 하지를 않는데. 저희 모녀 사이가 돈독하거든요. 저 닮아서 예쁘죠? 어메, 그려. 둘 다 이쁘네. 그 말을 들으면서 환하게 웃는 아줌마를 보면서 정말 내 엄마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제 소원대로 아버지는 그분과 재혼을 하셨습니다. 아줌마, 아니 새엄마는 저를 이전과 똑같이 오히려 더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등학생이 되고 난 어느 날이었어요. 학교에 있는데 학교 교무실로 전화가 왔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다 듣지 못하고 엄마와 아버지와 함께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조문객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 엄마를 괴롭혔던 새엄마도 몇 년 전에 돌아가셨던 겁니다. 다른 형제도 없어서 장례식을 마친 후에 어머니는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됐습니다. 당시에 저는 몰랐지만 할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던 재산이 어마어마했던 모양이었습니다. 땅 부자에 건물과 아파트 몇 채를 소유하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그렇게 딸 내쫓고 찾지도 않더니 돌아가신 후에나 뵙네요. 그리고 외할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에는 저의 새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 담겨 있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새엄마는 그 재산을 모두 상속받게 되었고 저희는 갑자기 큰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지만 점점 제가 부잣집 딸이 되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다니시던 버스 회사를 그만두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한량처럼 살아요. 당신도 나도 고생이 너무 많았어. 이 손가락에 굳은 살 좀 봐. 그럽시다. 명선씨 덕에 내가 호강하네. 고마워요. 무슨 그런 말을 해. 우리 은주 대학 보내놓고 그 다음부터 전국 여행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여행합시다. 좋지. 두 분의 대화에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나는? 나도 여행 갈래. 그래, 우리 은주도 같이 가자. 그 전에 공부 열심히 하고 내가 지금부터 못해줬던 거 다 해줄 거니까 일단 학원부터 다니자. 사실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기 전까지 제 꿈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일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분의 노고를 알았기에 대학을 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적극적으로 서포트 해주신다고 하니 저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4년제 대학 경영학과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입학과 동시에 저희 부모님의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초반에는 제주도 부산 쪽을 가시다가 그 후에는 동남아 쪽으로 여행을 가셨습니다. 여행을 다녀오시면 선물을 한아름 싸들고 오셔서 여행지에서의 일들을 저에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뭘 이렇게 많이 사오셨어요? 많기는 이보다 더 사줄 수 있는데 여행은 즐거우셨어요? 그래, 어찌나 재밌던지. 태국 음식들이 다 맛있더라. 그치 여보? 그러니까 네 엄마 서화제까지 먹어가면서 그 많은 음식을 다 먹더라. 당신도 잘 잡섰으면서 왜 이래? 은주야, 너 방학하면 우리 같이 유럽으로 여행 가자.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네. 그전에는 갖은 고생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여행을 다니시면서부터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덩달아 저도 행복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여행을 다니게 해줄 수 있는 여행사를 차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 후에는 대형 여행사에 취업을 해서 우선 일을 배웠습니다. 여행을 가려고 계획 중인 사람들의 들뜬 목소리를 들으면 저는 제 일에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문제의 한 남자를 만나게 됐네요. 첫인상은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그 남자와 그 남자의 부모가 무작정 저희 회사에 들이닥쳐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어떻게 보상할 거야? 내가 이 여행사 사기친다고 신문 방송에 다 까발릴 거야. 돈 내놔, 돈! 그러면서 배짜라고 회사 빌딩 입구에서 냅다 누워버렸습니다. 출근길에 와서 전 직원이 그 가족의 행패에 혀를 내둘렀어요. 다들 그냥 바쁘게 자기 볼일을 보러 지나가는데 저는 무슨 사정인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족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넌 뭐야? 사장 나오라고 그래. 우리 귀한 아들 돈을, 우리 아들 의사야. 의사한테 사기를 쳐? 저 이 회사 직원입니다. 일단 무슨 사정인지 저한테 말씀해보세요. 그 가족 중 아들로 보이는 사람이 저에게 구구절절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 환갑여행 보내드리려고 이 여행사 협력업체에 돈을 보냈는데 그 회사가 사기를 쳤다는 말이에요. 나중에 보내드리겠다고 했는데 어머님이 못 참는다고 여기까지 오셔서 죄송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아무튼 저희 협력업체였다고 하니까 제가 알아봐서 회사에서 보상금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오늘은 일단 돌아가세요. 여기 제 명함입니다. 저는 그리고 그 남자에게 제 명함을 줬습니다. 그 순간이 아직까지 후회로 남아있어요. 저는 선의로 명함을 준 건데 그렇게 코가 깨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튼 그날 저녁부터 그 남자는 저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낮에 죄송했습니다. 아, 네, 그분이시구나. 제가 일단 회사에 말해뒀거든요. 상황 파악하시고 아마 보상해드릴 거예요. 예약금 보내신 그 회사가 아무래도 사기를 치고 나른 것 같네요. 대신 사과드립니다. 아니에요. 은주씨가 뭘 잘못하셨다고. 오히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그럼 이만 끊겠습니다. 저기요, 제 번호 저장해주세요. 제가 또 상담드릴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제 이름은 김명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제가 시작한 일이니 제가 마무리도 짓고 싶어서 저는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저장해뒀습니다. 회사에서 알아본 결과 그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회사가 한 달 전만 해도 저희 협력업체였고 그런 식으로 억대의 사기를 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았지만 일단 피해자들에게 사기당한 피해 금액을 모두 보상해 주었습니다. 일이 다 해결되었는데 그 남자로부터 또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세요? 은주씨, 저 김명호입니다. 아, 네. 보상금 다 받으셨죠? 덕분에 저희 부모님 베트남으로 여행 보내드릴 수 있게 됐어요. 은주씨한테 직접 여행 상품 소개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제가 식사 대접도 하고 싶고요. 당시에 저는 그 남자가 저에게 수작을 부리는 거라고는 티끌만큼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고서도 저희 회사를 믿고 거래해주겠다고 하니 감사한 마음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회사로 오랬더니 일단 밥을 사주고 싶다며 자기가 일하는 병원 근처로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병원이 제가 살던 집이랑 멀지 않아서 퇴근 후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근처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를 기다리던 그 사람을 마주쳤습니다. 정장 차림에 머리도 깔끔하게 빗어넘기고 한껏 꾸몄더라고요. 은주씨, 여기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에요. 저도 퇴근하고 방금 왔어요. 오늘은 환자가 좀 많아서. 아, 의사시라고 하셨죠? 무슨 과예요? 응급의학과입니다. 생사의 기로에 선 사람들을 자주 마주하다 보니까 내 감정에 더 솔직하게 살아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네? 저 은주씨한테 첫눈에 반했습니다. 저랑 만나보실래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저는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 사람과 연애를 한다는 상상은 한 번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놀라셨나 보네요.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제 입으로 이런 말은 그렇지만 저 진짜 괜찮은 놈입니다. 자신감 넘치게 그렇게 외치는 사람을 보고 저는 헛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대화를 나눠보니 자기의 일에 대한 사명감도 남다르고 속이 깊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의 요구대로 베트남 여행 상품을 소개해주고 그 다음날 바로 저를 통해 여행 상품을 구입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저는 회사 상사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진급까지 하게 됐습니다. 피해 고객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도와줘서 다시 신임을 얻게 해줬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당시 저는 그 사람 덕분에 제가 승진까지 하게 된 것이라는 생각에 그 사람을 미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나자고 연락이 오면 부담 없이 친구처럼 자주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로 그 사람이 일하는 병원 근처에서 만났습니다. 은주씨, 와, 이 차 정말 좋은 차 아니에요? 전에도 타고 오시는 거 봤는데 은주씨 차예요?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 차인데 제가 가끔 쓰는 거예요. 그렇구나. 저는 사실 아직도 뚜벅이거든요. 운전면허 시험도 못 봤어요. 어릴 때 교통사고를 당한 트라우마가 있어서요. 그러셨구나. 저 운전 잘해요. 저만 믿으세요. 은주씨, 제가 아는 것보다 더 멋있는 사람 같아요. 당시에 저희 부모님이 여행을 가시면 제가 아빠 차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벤츠사의 SUV 차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남자가 그걸 보고 더 저에게 접근했던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게 친구처럼 만나다가 어느새 그 사람과 연인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연인 사이가 되고 나서부터는 저에 대한 집착이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은주야, 너 그 사람 멀리해야 돼. 왜? 나랑 친한 회사 동료인데? 나이도 같고. 내가 사람 좀 볼 줄 아는데 그 사람 너한테 다른 의도로 접근하는 것 같아. 무슨 의도? 너 그 사람 만날 때마다 네가 돈 쓰지? 그리고 너희 집안에 대해서 자주 묻지 않아? 그건 그 친구가 사정이... 우리 은주 순진해서 어떡하냐. 그러다가 큰돈 빌려달라고 하고 입 싹 닦을 게 뻔하다. 내가 당해봐서 알아. 제 친한 동료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불편했지만
저는 조금씩 그 사람의 말에 세뇌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인지 뭔지 그 인간이 경계하라고 했던 사람들이 후에 정말 뒤통수를 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일을 겪고부터는 남자친구가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망상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연애한 끝에 그 사람은 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은주야, 우리 이제 결혼하자. 너도 나 필요하고 나도 너 필요해. 그래 명호씨. 나 명호씨 없으면 안 돼. 결혼하자. 제가 당시에 부모님과 강남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었거든요. 부모님이 여행 가실 때면 그 사람이 저를 집 바로 앞까지 데려다 주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청혼을 받고 난 이후에 남자친구 부모님에게 인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저를 친딸